여전히 국내 증시 순항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들도요, 지금 1,600개 이상이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과연 연속적인 시세를 보일 수 있을지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종목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오늘 종목의 특징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가 급등과 다시 한번 해외 시장 급등에 시장이 고무되면서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다 상승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죠. 유가에 민감하게 움직였던 섹터들, 철강, 조선, 그다음에 건설, 화학, 정유 다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을 찍은 OCI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주는 모습이고요. 특히 코스닥 쪽으로 넘어온다라면은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들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익, IPS, 테라세미콘, 비아트론 등 AP 시스템까지 해서 대부분 강세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투자 기대감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하락했었던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화장품 모두 반등에 나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또 어제 많이 조정을 받았던 음식료를 비롯해서 내수 관련 섹터들도 대부분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어제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홈쇼핑 섹터주들이 오늘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 그다음에 어제 가상현실 관련해서 올랐었던 종목들이 오늘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드로버 소폭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큐빅과 덱스토도 좀 소폭의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주들도 어제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약보합과 강보합을 오르내리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이 오늘 다 단체로 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요즘에 상승 종목 가운데 OCI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실적이 안 좋아도 오르고 폴리실리콘 여전히 BEP 맞추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도 OCI가 꾸준히 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태양광 전반으로도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근데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보시면 신성솔라에너지도 마찬가지가 되고 OCI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미리 한 3일 전쯤에 나왔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폴리실리콘 감산한다는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감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철강주들의 반등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강도 안 좋은데 그냥 감산 얘기 나오니까 앞으로는 그나마 지금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올라오고 바닥권에서 쇼커버링 들어오고 이런 모습입니다. OCI도 아마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OCI 바닥에서 급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 자체는 일단은 84,500원 부근 저항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최대로 오른다라면 한 9만 원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은 일단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좀 영역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단기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일차적인 좀 지지선 활용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보다 조금 더 일찍 돌려놨던 말씀해 주셨던 철강 부분 지금 현대제철이요 오르기는 하는데 직전 고점을 뚫지를 못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 거래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수가 막힙니다. 1920선에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했었던 섹터들이 탄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은 좀 쉬게 되고요. 오히려 반대로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도 55,000원 저항대를 앞에 두고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20만 원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 좀 매물 부담 조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T주 내에서 오늘 원익 그룹이 전반적으로 크게 움직이고요. 원익 IPS는 조금 전에 VI 발동 해제됐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급등한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오늘 좀 레포트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신규 OLED 투자 때문에 시장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일단은 그동안 AP 시스템이 혼자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테라 시스템 따라가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LG 향이기 때문에 먼저 올라왔다가 좀 서서히 약간 조정받았던 형태였었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기업 분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좀 주춤주춤거렸었는데요. 오늘 레포트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수혜주를 좀 거론되는 모습, SFA와 함께 수혜주를 좀 거론되는 모습이라서 주가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원익 IPS 직전 고점 부분까지 지금 상승한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 장중에 좀 차분하게 매물 받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매물 돌파 여부에 따라서는 일단 13,000원대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두고 좀 지켜보셔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SFA 오늘 같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역시 고점 돌파된 상태입니다만 SFA도 역시 6만 원 부근에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가격대에서의 매물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투자와 관련돼서 강하게 시장에서 조정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올라온 섹터들이기 때문에 탄력이 상당히 셉니다만은 일단 1차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거의 저항대까지는 대부분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좀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원익 IPS 같은 경우 직전 고점 근처에서 약간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미 신고가를 쓰면서 새로운 길로 접어든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좀 매물 부담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 종목이 바로 AP 시스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P 시스템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 자회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정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뭐 순식간에 거의 한 3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한다라면은 일단 뭐 이런 종목들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단은 지금의 추세를 따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0일선 부근이 한 18,500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서 보유하신 분들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시는 좀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 뭐 상품주 그동안에 부진했던 쪽 가고 OLED는 뭐 든든하게 가고 오늘은 또 성장주들까지 동반 강세입니다. 먼저 제약 바이오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니까 뭐 덩달아 다 움직이는데요. 제약 바이오 오늘의 강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뭐 낙폭 과대죠 한마디로. 워낙 많이 빠졌었습니다. 어제도 뭐 공포스러울 정도로 화장품과 함께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가 지금 강하게 저항권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도 탄력 떨어져 있다시피 일단 지수가 막혔기 때문에 지수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추가적인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낙폭과에 대한 다른 저가 메리트 쪽으로 시장에 힘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빠져 있는 기술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화장품과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지금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한미약품의 반등을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한미약품도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로 봐주시고요. 일단 뭐 한 68만 원 부근이 가장 강력한 좀 저항대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뭐 최근에 좀 추세적으로 잘 가다가 많이 급락했었던 종근당 이런 종목들도 오히려 12만 원 기준으로 해서는 홀딩하시면서 저점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낙폭과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중에서 올해 계속적으로 좀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위치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그동안에 지수가 좀 급락하는 과정에서 크게 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꺾인 것 아닌가, 에너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오래 쉬어가지 않을까 걱정도 좀 상당히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맥이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하면 뭐가 하나 좀 안 좋은 게 하나가 딱 발견이 되면 계속적으로 공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빠져도 정말 과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단기 낙폭을 보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세로의 복귀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좀 봐주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어제 그제 뭐 단기간에 굉장히 좀 크게 밀려났던 쪽이 대표적으로 화장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일단 반등 나오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화장품 섹터들 중국에 대한 우려감, 중국에 대한 뭐 사드 배치된 무역 보복 조치, 그다음에 성장 둔화감, 그동안 고밸류를 줬던 부분에 대해서 밸류를 막 깎아내리는 계속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좀 아이러니합니다. 뭐 하루 만에 갑자기 실적 4분기 좀 안 좋았다고 그동안 너무 고평가됐었네, 고밸류를 줬었네 이런 식으로 레포트가 깎아대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널리스트들 그렇다면 반성해야 되겠죠. 그동안의 성장이 4분기에 일정 부분 좀 주춤했다고 해서 꺾였다라고 본다라면은 본인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화장품 섹터 주들이 급락을 한 상태에서 부담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의 성장성을 그동안 외쳐왔던 본인들의 얘기를 하루아침에 뒤바꾸지 않는다라면은 일정 부분 지금의 급락은 화장품 섹터 주들에게 일단 기회는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좀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비싼 거는 팔고 싼 거는 사는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다시 또 지금 싸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올라올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봐주시고요. 그 싸다라는 논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시장에서 뭐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의 거래소의
그동안 3년을 흘려내렸던 낙폭과 내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도 싸다라는 논리로 봐주시는 게 맞겠고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비싸다라는 논리 때문에 빠졌다라고 봐주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화장품 섹터 주들은 개인적으로 좀 낙폭이 좀 단기 컸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회복의 구간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장품 관련 코멘트 듣고 속이 시원한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울분을 토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화장품 쪽에서 많이 좀 나왔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좀 하락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강했던 쪽이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갑니다. 대표적으로 VR 쪽, 이 가상현실 쪽이 좀 있는데요. 이 종목군들은 어제 좀 따라가면서 잡으신 분들은 걱정이 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삼성의 발표 이후에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었죠. 덱스터라든지 레드로버라든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만 오늘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 자체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가상현실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두면서 그걸로만 인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주가 자체의 위치를 좀 봐주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덱스터도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23,500원 부근 오늘 저점권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홀딩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드로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7,500원 깨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어제 상한가를 쳤었던 한국 큐빅 같은 경우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가격 자체가 한 4,300원 정도에서 지지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탈 여부를 손절에 방향성으로 좀 잡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상현실도 역시 시작이지만 아직까지 막 확산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서 다시 좀 테마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른 테마들의 또 방향성도 좀 같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봐줘야 될 게 많습니다만은 현재 해당 종목들의 주가 자체가 낮다라는 점을 좀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강했죠.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낙폭이 크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좀 조정세,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환율 때문입니다. 어제 환율 급등했었고 오늘 환율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서 현대차 소폭 조정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제가 오히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제도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라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14만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이 오히려 좀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올랐죠. 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부품주는 아니지만 현대 모비스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계속 봐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쪽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은 앞으로의 스마트카라든지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전장 부품 쪽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꾸준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꼼꼼하게 질문 드렸는데요. 코멘트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